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연방기금 금리를 또 동결했습니다. 연준은 오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를 마치고 발표한 성명에서 현재 0.25에서 0.5%인 기준금리를 유지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지난해 12월 인상 이후 11개월째 기준금리 동결입니다. 미국 금융시장에서는 연준이 대선을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 금리를 동결했지만 다음 달에는 금리를 올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실수요 중심의 시장 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 방안을 발표하고 청약 1순위 요건을 강화키로 했습니다. 이번 조정 대상 지역으로 선정된 서울 및 경기, 부산 일부 지역과 세종시 등에서는 1순위 청약 요건이 강화되며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청약 시 세대주가 아닌 자,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연금이 이르면 14일부터 1조 원대 자금을 동원해 주식 매입에 나설 예정입니다. 국민연금은 이를 위해 자금을 맡길 위탁 운용사를 다음 주까지 선정하고 투자위원회를 열어 이 안건을 확정할 방침이고 연말까지 추가로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자금으로 최대 20조 원 정도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해외 주식이나 채권 등 다른 자산과의 투자 비중, 시장 여건, 장세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추가 투자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이 4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달러 강세의 영향으로 풀이되는데요. 오늘 한국은행이 발표한 10월 말 외환 보유액은 3,751억 7천만 달러로 전달보다 26억 달러 감소했습니다. 지난 7월부터 석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오던 외환 보유액도 넉 달 만에 감소로 전환했습니다. 앞서 8월과 9월에는 달러 약세로 외환 보유액이 2달 연속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미국 금리 인상 기조가 짙어지면서 이번에는 달러 강세로 외환 보유액이 줄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의 서정덕입니다. 며칠 전에 갑작스레 찾아온 추위는 이제 어느 정도 누그러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증시의 추위는 아직까지 완전히 거친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연일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좀 조심스러운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간밤에 미 FOMC 회의가 끝이 났습니다. 시장이 예상대로 금리는 동결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 앞으로의 변동성에 대한 확대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 장세는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답답함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좋은 전략으로 오늘장 내일장 준비했습니다. 2시간 함께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증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계속해서 상승폭을 조금씩 늘려가고 있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현재 1986.23포인트를 기록하고 있고요. 0.37%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일중 차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는 1974포인트 약보합권이었습니다. 현재 포인트가 최고가를 이루고 있고요. 밴드 상하단은 여전히 좀 좁은 상황입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은 팔고 있고 기관은 사고 있습니다. 개인이 오늘도 1,000억 원 넘게 내다 팔고 있고요. 외국인의 매도세도 강한 모습입니다. 외국인은 이틀 연속 매도를 하고 있지만 기관이 대신 매수를 좀 강하게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2,000억 원 가까이 매수하고 있고요. 4거래일 연속 기관의 매수입니다. 자,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현재 610포인트를 다시 탈환을 한 모습입니다. 610.4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0.72% 상승을 했습니다. 일중 차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02포인트 하락 출발 좀 불안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낙폭을 줄이고 상승 반전 뒤에 613포인트까지 올랐지만 이후에 오전에 상승폭을 좀 반납한 모습이었지만 전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조금씩 올라와서 현재 610포인트까지 올라온 모습입니다. 수급 상황 확인하겠습니다. 개인은 팝니다. 321억 원 역시나 오늘도 개인은 팔고 있고요. 대신 기관과 외국인이 사고 있는데 어제 대거 팔았던 외국인 오늘은 다시금 판 물량만큼을 사고 있는 모습일까요? 409억 원 정도를 매수하고 있고요. 전 시간대 매도 포지션이었던 기관 역시 매수 포지션으로 바꾸면서 소폭이지만 12억 원 정도 사고 있습니다.
네, 국내 증시 흐름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반등에 성공을 한 모습이고요. 계속해서 상승폭을 조금씩 늘려나가는 모습이지만 그 힘이 강해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미 코스피가 2000선이 붕괴가 됐고요. 이전 브렉시트 때만큼의 그 이후에 가장 큰 낙폭을 기록한 어제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증시 상황이 녹록치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장 내일장을 통해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비상대책 전략을 이어갑니다. 매 눈으로 시장을 살피는 증권가 5인이 비상대책을 세워드립니다. 한 줄 투자 전략부터 듣고 오시죠. 네, 먼저 메리츠 종금증권 본사 영업부 이재우 차장입니다. 너무 많이 빠졌다. 조심스러운 매수라고 남겨주셨는데요. 너무 많이 빠지긴 했는데 매수에서는 조심스러운 관점이다 라고 해주셨네요. 메리츠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전희승 과장입니다. 낙폭과대주 반등, 바닥 확인이라고 해주셨는데 낙폭과대주는 반등을 시작을 했다. 하지만 바닥 확인은 조금 더 지켜보자, 보수적인 관점을 견지하자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하나금융투자증권 원주지점의 박남열 부장입니다. 방향성 탐색이 시작됐다. 아무래도 낙폭과제 중소형주가 단기 저점 확인 후에 종목 압축 전략을 지금 펼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여의도금융센터의 김민수 부장입니다. 참을 수 없는 시장의 가벼움이라고 코멘트를 주셨고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테헤란금융센터의 김근호 연구원입니다. 단기 낙폭과대 분할 매수라고 남겨주셨네요. 단기 낙폭과대 이분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분할 매수 관점을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현금 비중을 유지하라. 여전히 보수적인 시작 관점은 좀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 5인 중에 메리츠 종금증권 여의도금융센터 김민수 부장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무래도 오늘 장도 녹록치 않아 보이고요. 11월 들어서 장세 자체가 좀 어렵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힘들어 하실 것 같습니다. 한 줄 전략을 보니까 참을 수 없는 시장의 가벼움이라고 남겨주셨는데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 생각도 나고요. 어떤 의미로 이렇게 남겨주신 겁니까? 네, 보이는 모습 그대로 말씀드려서 한 줄로 요약했던 흐름이고요. 물론 동명의 밀란 쿤데라 작가의 소설 이름이긴 하지만은 지금 보여지는 시장과 전국 모두 다 한마디로 표현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일단 무엇보다 시장은 대대적인 부분도 그렇지만은 대외적인 분위기까지 다 어떤 정치의 경제나 아니면 시장의 참가자들의 투자 심리를 모두 다 많이 위축시키는 그런 흐름들이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특히 시장에서 많이 나오는 이제 과연 이제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되면 어떨 것이냐라는 분석이 벌써 나오는 흐름이라고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어떤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두 후보 간의 격차가 어느 정도 벌어져서 이 누가 되든 간에 어떤 한쪽으로 됐었을 때 불확실성을 줄이는 관점이었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상황이 계속 박빙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어떤 시장에 그렇게 덜 친화적인 부분들 후보까지 거론되기 시작하면서 어떤 이중적인 불확실성이 좀 커지는 부분들이 가장 미국 시장과 글로벌 시장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또 대내적인 분위기는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수선합니다. 아직까지 여러 가지 게이트나 이슈 밤에 잠자고 일어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슈가 뉴스로 한 산더미 같이 쌓여있는 지금 국내 정치 상황을 보면서 어떤 실망감을 벗어나서 이제 짜증까지 나오는 그런 단계까지 들어갔고요. 그런 상황 쪽에서 일단 수습에 대한 과정들이 좀 보여져야 될 텐데 수습이 아니라 아직까지 미봉책이나 아니면 어제 같은 경우도 총리 인선과 관련된 얘기가 우리 시장을 더 하락시키는 요인까지도 가제가 됐다는 얘기들은 아직 수습에 대한 흐름들이 좀 없다는 관점 쪽에서 봤을 때 전국에 대한 변화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좀 아직은 덜하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 이제 최순실 게이트 관련돼서 이제 지금 시장에서는 또 하나 기존 정책에 대한 의구심, 즉 지금까지 이어졌던 정책이 과연 대통령의 의도가 아니라 뒤에 비선 실세에 의해서 이어진 정책이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어떤 해당 업종이나 종목들이 수혜를 봤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그에 따른 어떤 실망 매물과 어떤 매도세가 커지는 모습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현상들인데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은 국내 기업들이나 주식 쪽에서는 좋은 환경은 아니다라는 쪽으로 그렇게 정리해서 봐야
봐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봤었을 때 지금 시장 흐름들 물론 이제 정치적인 글로벌 시장과 관련돼서 다음 주 초 부분 그러니까 즉 미국 대선과 관련된 부분들이 지나가기 시작하게 되면 어느 정도 벗어나긴 하겠지만은 국내 이슈와 함께 이어지는 부분들 쪽에서는 아직은 여전히 불안감이 많이 남아있다는 관점 쪽에서 시장을 대응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반등은 하는데 당장 내일은 이라고 질문하게 되면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주말을 앞둔 상황에서의 변화를 보게 되면 아무래도 부담은 좀 큰 시점이다라고 봤었을 때 어떤 전국 사태에 대한 수습이 좀 더 들어가는지를 보는 즉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정황적인 증거로 시장을 대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지금은 시장 기대감을 너무 크게 갖기보다는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빠르게 올라올 것이다가 아니라 어느 정도 어떤 시장에 대한 확인이 좀 더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들고 있기 때문에 시간도 좀 더 걸릴 수 있다는 관점과 함께 시장을 좀 기대감을 낮추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시장의 기대감을 낮추고 내일을 누가 여쭤본다면 글쎄요라고밖에 대답을 할 수 없는 한마디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 상황을 말씀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심 업종을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 반도체, 철강, 은행, 정유 이렇게 꼽아주셨습니다. 그중에서 특별히 마감 전략과 함께 저희가 접근해 볼 만한 이 종목들 한번 선별해 주시죠. 네, 일단 시장이 어렵고 힘들 때는 항상 어딘가에 기대고 싶습니다. 네, 그럴 때 기댈 만한 버팀목이 뭐가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항상 실적이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3, 4분기의 실적이 잘 나왔고 이 4, 4분기까지 그래도 연장선상을 보일 만한 종목들을 찾는 게 가장 큰 숙제고 그런 쪽으로 압축을 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겠다라고 보게 되면 말씀드렸던 이제 반도체, 철강, 은행, 정유 쪽이 가장 적합하다라는 쪽으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 한 종목을 오늘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SKC 코오롱 PI입니다. 일단 그 SKC와 코오롱 인더스트리가 각각 27%씩 지분을 투자해서 세운 회사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글로벌 PI 즉 폴리마이드 필름의 시장 점유율이 1위인 업체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전 세계 4개 업체가 과점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PI 필름 같은 경우는 내구성이나 아니면은 휘어지는 어떤 고온이나 저온 모두 다 견딜 수 있는 필름 형태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조선건설, 전기자동차 배터리 관련돼서까지 가장 많이 쓰이는데 또 하나 이번에 갤럭시 노트 7의 발화 사태와 관련돼서 이 발열 문제를 해결하는 방열 시트에 대한 매출도 높은 부분이다 보니까 이 부분도 시장에서 좀 부각을 받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하게 증설 효과를 기대할 것 같습니다. 올 8월 달에 연 600톤 규모의 3공장을 가동해서 지금보다 2,100톤에서 2,700톤으로 증가가 된 흐름이기 때문에 당연히 매출 중심의 실적은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 그만큼 투자를 한 만큼 생산은 늘어날 텐데 그 생산량만큼 잘 팔리느냐 특히 중국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 부분은 충분히 해결을 하고 있다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충분한 수요와 함께 소화가 됐기 때문에 증설을 했다는 쪽에 반문도 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게 되면 전반적인 흐름들이 양호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플렉서블 OLED 관련된 쪽에서 또 신규 관련된 내년에도 투자가 많을 걸로 보이지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매출이 내년도 가시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실적도 같이 좋아질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3, 4분기 사상 최대치 매출을 기대하는 가운데 올해 전반적으로도 연간 기준에 매출액 중심의 실적 확장세는 초점을 맞춰줄 걸로 보여지고 있고 내년은 수익성까지 좋아지는 데 가세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시점에서 어지러운 시점에서는 그래도 한 번쯤 대응해볼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매수가는 아침 초반에는 12,000원대 부근에서 움직였다가 일단 한 단계 좀 올라온 모습들인데 약 한 12,300원대 중심으로 매수하는 전략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1차 목표가는 13,500원대, 2차로는 15,000원대, 그리고 손절가는 11,000원대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C 코오롱 인더스트리 이렇게 PI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 가격이 12,400원 선에서 오늘도 흐름이 굉장히 좋거든요. 지금 정도 가격에 들어가서 보유 기간은 그럼 어느 정도로 저희가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일단 실적 발표 시점이 실적이 나오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일단 반발 매수는 좀 이어질리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지금 시장에서 가장 기업들 실적이 발표되는데 수익성이 아니라 매출액까지 같이 확대가 되면서 나오는 종목이라고 하게 되면 몇몇 손에 안 꼽히는 기업들인데 그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빠르면 실적 발표 시점에 한 번 더 레벨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쪽으로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금락증시 비상대책 전략 메리츠 정금증권 여의도 금융센터 김민수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증권 전문가 오인이 꾸려가는 종목 컬렉션 시간 이어갑니다. 장마감을 지금 1시간 15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수익률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시간이고요. 오늘의 컬렉션을 열어보기 전에 베스트 수익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스트 수익률 탑3입니다. 3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는 한국투자증권 강남대로 지점의 윤철환 대리인데요. 윤철환 대리는 한샘을 지금 추천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0.6%의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2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위에서는 지금 대신증권 인천센터의 강종혁 대리가 올라와 있네요. S51로 2.8% 지금 수익을 보이고 있고요. 대망의 1위는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의 김영재 부장입니다. 김영재 부장 같은 경우에는 굳건히 이 코너가 신설된 이후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은행 가지고 지금 6.9%의 수익률, 꾸준한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1위 자리를 놓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 종목 컬렉션 시간에서도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박남열 부장이 에이텍이라는 종목을 어제 저희에게 추천을 해줬는데 에이텍 오늘 금일 흐름이 워낙에 좋습니다. 23%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현재는 1,4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15.9%, 4% 왔다 갔다 하면서 빠르게 거래량도 늘고 있고요.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장마감 1시간 15분 앞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 오늘의 종목 컬렉션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될지 유안타증권 도곡본부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웅 대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리님. 대리님 안녕하세요. 대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디 가신 줄 알았어요. 예. 오늘 장이 어렵다 보니까 대리님이 꼭 계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좋은 이야기 들어봐야 될 텐데, 오늘 대리님의 새로운 관심 종목 공개하기 전에 대리님의 종목 컬렉션부터 열어보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대리님의 종목 컬렉션 세 종목인데요. 한섬은 지금 매수가 미도달로 편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S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손실이 좀 큽니다. 마이너스 9.7%, 그리고 JC케미칼은 마이너스 6.7% 지금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두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까지만 해도 수익 구간에 있는 걸 저희 눈으로 직접 확인을 했는데 11월 들면서 장이 안 좋다 보니까 수익 구간에서 바로 이렇게 손실 구간으로 접어들었고 손실이 조금씩 커진 상황은 맞는 것 같아요. 증시가 흔들렸기 때문인 것 같은데 투자자분들의 이 불안한 심리도 좀 AS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시장 관련해서 먼저 짧게 언급을 드리면 시장의 대내외적 불안 요소는 명백하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대선 관련해서 블랙스완적 불확실성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기존에 저희가 그 사례가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미국 대선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국내 전국 불안정성으로 시장이 조정세에 돌입을 하고 있는 상황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수급 흐름을 보면 기존에는 매도세가 증폭이 되면서 시장이 조정이 나타냈지만 최근에는 큰 매도세보다는 소량 매도세라도 수급 공백 요인으로 인한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반등이 나타난다면 급반등도 나타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분할 매수 가능 구간에 돌입했다고 시장은 결론을 지을 수 있겠습니다. 일단 제가 포트폴리오에 편입한 S에너지, JC케미칼 공통적인 요소인데요. 아무래도 정책적인 측면에서 변화가 크게 이렇게 돌입을 했기보다는 지금 시장의 조정에 따라서 두 종목 다 조정이 나타났다고 결론을 지을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대선 관련해서 중점적인 종목이 될 수 있는 S에너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큰 조정이 나타나는 모습이었고요. JC케미칼 같은 경우는 시장의 조정에 동반해서 좀 매물 출회가 되긴 했는데 일단은 기업 내부적인 요인의 변화는 없다는 판단하에 포트폴리오에 유지하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두 종목 지금 손실 구간이긴 한데 보유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오늘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는지 바로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최근에 시장 조정 이후에 가장 먼저 반등할 수 있는 종목, 업종이 무엇인가 고민을 해보다가 다양한 종목들이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차별화된 제약 바이오 업종이 먼저 반등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런 점 따라서 최근에 국내 뉴스에서도 줄기세포 관련주들이 다시금 부각되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서도 실체가 있는 줄기세포 관련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종목입니까? 한프로젠인데요. 금일 당뇨 족부 궤양 관련해서 미국 FDA 승인을 발표했습니다. 단순히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2000년에 설립된 줄기세포 치료제 전문 개발 기업입니다. 2016년 2월에 코스닥에 상장을 했고요. 일단 피부 주름 개선제와 크론성 누공 치료제를 국내에 출시한 경험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큐피스템이라는 줄기세포 치료제가 있는데 이 희귀질환 치료제가 줄기세포 치료제 중 유일하게 보험약과를 인정받은 희귀질환 치료제입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고요. 단순히 한 가지 치료제만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줄기세포를 활용한 다양한 R&D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미 있게 임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당뇨병성 족부궤양 치료제의 그 임상 진행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모습이었고요. 일단은 배양 기술 자체도 기존 치료제 대비 줄기세포의 성장을 촉진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3차원 배양 기술이라고 일컬어지는데 시트제라든지 주사제 등 다양한 제형으로 개발이 가능해서 생산성이 높고 상업화가 유리한 강점이 있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봤을 때 지금 시장에서 조정 장은 명백한데 반등 때 가장 먼저 반등할 수 있는 업종을 찾아서 매매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이고요. 개인적으로는 제약 바이오 조정도 많았고 의미 없는 종목들은 강하게 반등 가능하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이런 점을 종합해서 매수가는 18,000원에서 19,000원 밴드를 제시하고요. 목표가는 24,000원, 손절가는 17,000원을 제시합니다. 네, 지금 이게 급등이 나와갖고 22,200원이거든요, 대리님? 이거 어떻게 지금 들어가도 됩니까? 아니면 조금 기다릴까요? 예, 개인적으로는 지금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매수가 밴드를 한 번 더 기다리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네네. 일단 지금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아직은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낫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일단 그런 점 따라서 향후에 조정 나타나면은 저희가 포트폴리오에 편입해도 되지 않냐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종목 컬렉션 유한타증권 도곡본부점의 이성홍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종목 컬렉션까지 일부 함께했는데요. 잠시 뒤 2부 소개해드립니다. 오늘장 이슈 시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야금융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김두원 연구원과 함께 미국발 리스크 확대 그리고 증시 흐름에 대해서 짚어볼 예정이고요. 이슈 칼럼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미 대선과 12월 금리 인상, 글로벌 투자 흐름에 대해서 짚어볼 예정입니다. 핫이슈 종목 메가경제연구소 정윤성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급락하는 증시, 개별 종목 분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